지금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가전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먹다짐으로 이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가전에 관세 부과한다잖아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비싸진다고요. 지금 한국 세탁기 때문에 매장이 난리 났어요. 그럼 다른 세탁기 사면 되잖아요. 믿지 마세요. 왜 우리 독일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 독일 제품은 100년 전통의 명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산 가전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전례 없는 한국 세탁기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각국 럭셔리 호텔 체인들이 독일 세탁기를 한국 제품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주요 고객이던 명품 브랜드들까지 이제는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 5성급 호텔들이 100년 전통의 독일 세탁기를 창고로 옮기고 있어요. 명품 의류 관리의 표준으로 여겨지던 독일 세탁기가 하루아침에 외면받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자리를 한국의 인공지능 스마트 세탁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리와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는 한국 세탁기가 공식 파트너로 지정되면서 업계가 발칵 뒤집혔죠. 럭셔리 브랜드 최고 경영자들은 한국 기술이 명품을 더 완벽하게 보호한다며 놀라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에드워드 스털링입니다. 미국에서 고급 가전 유통사 월드프라임의 최고 경영자로 15년간 일해왔어요. 특히 독일의 프리미엄 세탁기를 독점 공급하며 시장을 장악해왔죠. 저에게 독일 프리미엄 가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적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시아 제품을 저가 시장으로만 여겼어요. 제가 지금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인생이란 참 예측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맨해튼 본사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 창밖으로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날 모든 이사들의 시선은 테이블 위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자 예상보다 가파른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잘못된 데이터가 아닐까 했지만 보고서 하단에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어요. 저는 조용히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세탁기가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데이터였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독일 세탁기가 밀려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했죠. 아시아 시장 담당자 리처드 백스터가 발언을 시작했어요. 리처드는 한국이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폰, 반도체, TV, 그리고 이제는 세탁기까지요. 저는 창밖을 응시했어요. 독일 세탁기의 100년 역사와 장인 정신을 새로운 기술이 단기간에 뛰어넘는다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현대의 한국 세탁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전통적인 세탁 기술의 최첨단 인공지능을 접목했다고 하네요. 세탁과 인공지능. 두 단어의 조합이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리처드는 뉴욕에 있는 한민수 프리미엄 런드리를 직접 방문해보라고 제안했어요. 미국 최고급 패션 브랜드들이 이용하는 세탁 서비스라고 했죠. 저는 볼펜을 가볍게 돌렸습니다. 한국 세탁 서비스가 명품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는 데이터를 다시 강조했죠. 최근 맨해튼의 한민수 프리미엄 런드리는 명품 브랜드들 사이에서 최고의 세탁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처드와 내기까지 했죠. 실망스럽다면 그가 다음 분기 판매 목표를 2배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세탁 서비스라니. 정말 사실일까요? 15년간 독일과 이탈리아의 최고급 가전제품을 다뤄왔지만 아시아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 리처드가 메일을 보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에 한민수 런드리 예약을 해뒀다는 내용이었죠. 엘리자베스는 복도에서 저를 만나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집불통 같은 태도가 문제라며 열린 마음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맨해튼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오판을 하고 있었는지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죠. 택시가 멈추자 창문을 내려 매장을 바라보았어요. 한민수 프리미엄 런드리. 예상했던 세탁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뉴욕 5번가의 부티크들과 나란히 자리한 이곳은 오히려 고급 쇼룸에 가까웠죠. 프런트에서 예약 확인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한민수 대표가 직접 응대해 준다고 했습니다. 매장 내부를 둘러보았죠. 한쪽 벽면에는 각종 상패와 인증서가 걸려 있었고 밝은 조명 아래 세련된 장비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바뀔 거라는 예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민수 대표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세련된 한국인 남성이 자신감 있게 손을 내밀었죠. 영어는 완벽했고 매너는 유럽 상류층 못지않았습니다. 제 놀란 표정이 역력했는지 한민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매장 안쪽으로 안내받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는 기술인증서와 몇몇 유럽 왕실의 감사장이 빼곡했어요. 패션하우스들과 직접 협력하여 가장 섬세한 소재까지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한민수의 설명이 과장이 아닌 듯 했습니다. 쇼룸 중앙에는 2대의 세탁기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독일 최고급 모델, 다른 하나는 한국산 AI 세탁기였습니다. 오늘은 두 제품의 성능을 직접 비교해 볼 것이라는 설명에 문득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었죠. 리처드가 이미 한민수에게 제 방문 목적을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한민수는 투명한 유리 케이스에서 3가지 원단을 꺼냈어요. 눈에 띄게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실크, 그리고 특수 염색된 울 원단이었습니다. 모두 최상급 소재로 손세탁을 권장하는 것들이지만 오늘은 두 세탁기로 테스트할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이 실험이 제 예상대로 독일 세탁기의 우수성을 증명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온 것이었죠. 한민수는 원단들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각 세탁기에 넣기 시작했어요. 먼저 독일 세탁기의 설정을 입력한 뒤 한국 세탁기 앞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모습이 이채로웠습니다. 한국 AI 세탁기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라며 한민수는 세탁기에 원단을 넣고 스마트폰으로 연결했어요. 앱으로 원단 사진을 찍자 화면에는 원단의 성분 분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크 함량 70%, 울 30%, 심지어 사용된 특정 염료까지 감지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화면에는 계속해서 원단 구조의 미세한 이미지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스스로 최적의 물 온도, 회전 속도, 세제 양까지 자동으로 조절하는 광경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두 세탁기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수는 저를 옆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 설치된 큰 모니터에서는 한국 AI 세탁기 내부의 세탁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원단이 움직이는 회전 패턴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특이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AI가 원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최적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적응형 시스템이라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삼경이롭게 다가왔습니다. 세탁 과정이 30분 정도 진행된 후 두 세탁기가 거의 동시에 작동을 멈췄어요. 한민수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원단들을 꺼내 옆에 준비된 흰색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원단들을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두 원단 모두 완벽하게 세탁된 듯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민수가 건네준 확대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독일 세탁기로 세탁한 캐시미어는 미세하게 뭉쳐 있었고 실크는 약간의 광택을 잃은 상태였어요. 반면 한국 AI 세탁기로 세탁한 원단들은 마치 새 것처럼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염색된 울 원단의 차이가 두드러졌어요. 독일 세탁기로 세탁한 원단은 색이 약간 바랜 반면 한국 세탁기로 세탁한 원단은 원색 그대로의 선명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마침내 머뭇거리며 질문했습니다. 한민수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제 세계관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어요. 세계는 이미 바뀌었으며 한국의 AI 기술은 단순한 세탁을 넘어 원단을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탁기가 아니라 섬유 관리의 혁명이라는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엘리자베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민수의 세탁 서비스는 어땠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의 미소에서 답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리처드도 합류했죠. 제 경험을 간략히 설명하면서도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서 흥분이 묻어나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어요. 실크 원단의 차이, 명품 의류의 세탁 결과, 프랑스와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전달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최근 3개월간 한국 AI 세탁기의 유럽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이건 예상했던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리처드가 꺼낸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독일 세탁기 회사들이 이미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타진 중이라는 내부 정보였습니다. 경쟁사들도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어요. 우리도 한국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했죠. 이미 몇몇 한국 기업과 접촉을 시작했어요. 특히 박영진 박사의 연구팀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 중입니다. 리처드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미국과 유럽 시장의 기존 고객들 반응이 걱정됩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독일 제품만 써왔으니까요. 이 말에 제가 반박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을 그들도 본다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들에게 직접 경험할 기회를 줄 것인가예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엑스포의 한국 AI 세탁기와 독일 세탁기의 실시간 비교 전시를 하자는 것이었죠. 고급 호텔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였어요. 리처드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동의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네요. 다만 에드워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맡아야 합니다. 당신이 독일 세탁기의 최대 옹호자였으니 당신의 변화된 입장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테니까요. 그 말에 갑자기 긴장이 몰려왔어요. 15년간 독일 세탁기만이 최고라고 외쳐온 제가 이제 한국 AI 세탁기의 우수성을 설파하게 될 것이라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차를 가했어요. 한민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제안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을 도입했어요. 관람객들에게 두 세탁기의 브랜드를 알리지 않은 채 세탁 결과만으로 판단하게 하는 방식이었죠. 준비 과정에서 박영진 박사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서 AI 세탁 기술의 내부 작동 원리를 자세히 배웠어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 기술이 단순히 세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단 보존과 복원, 심지어 환경 보호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법이었어요. 박사는 특히 AI가 어떻게 각 옷의 개성을 인식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모든 섬유는 고유한 지문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AI는 그 패턴을 읽고 각 의류에 맞는 완벽한 세탁 방식을 찾아냅니다. 전시회 이틀 전 급한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경쟁사가 우리의 계획을 알아내고 방해 공작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AI 세탁기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던 중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결국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을 보여주면 돼요. 전시회 당일 예상대로 경쟁사는 한국 AI 세탁기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스 앞에는 이미 많은 관람객이 모여 있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는 압도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참가자의 92%가 한국 AI 세탁기로 세탁한 옷을 선택했죠.
특히 호텔 체인 구매 담당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객실 내 고객의 의류 관리가 중요한 서비스 포인트라며 즉석에서 대량 주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전의 의심과 편견을 솔직히 인정하고 실험과 경험을 통해 생각이 바뀐 과정을 진솔하게 공유한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전시의 마지막 날 한민수와 함께 성공을 자축하며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이제 독일 세탁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중요한 건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인 것 같아요. 제가 15년간 맹신했던 가치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더 나은 가치가 들어섰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확고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이메일함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협력 제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일 최고급 세탁기 제조사에서 온 제안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AI 기술과 자신들의 전통적인 제조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때론 가장 큰 도전이 가장 큰 기회가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순간이었어요. 독일의 협력 제안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인 독일 명품 브랜드가 한국의 AI 기술을 인정하고 손을 내민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어요. 우리 회사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30% 올랐고 경쟁사들도 서둘러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윌리엄 하퍼 이사회 의장까지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죠. 70대 중반의 연륜 있는 경영자인 윌리엄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리처드가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기술과의 협력은 불가피하지만 회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정체성이란 고정된 유산이 아니라 진화하는 가치여야 한다며 단호하게 반박했죠. 저는 더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독일과의 협력을 넘어 한국의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박영진 박사팀과 직접 협업하는 방안이었죠. 윌리엄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이 직접 한국 프로젝트를 이끌겠소? 6개월간 서울에 머물며 기술 융합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소. 윌리엄의 말에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미국을 떠나 서울로 간다는 것은 제 삶에 큰 변화를 의미했지만 이미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한 만큼 피할 수 없는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리처드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한국행을 만류하는 그의 태도가 의아했죠. 내부 정보가 있소. 중국 경쟁사들이 한국 AI 기술을 탐내고 있어요. 그들은 윤리적인 방법만 쓰지는 않을 거요. 그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 더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리처드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2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영진 박사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죠. 예상보다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연구소는 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여러 층의 연구 공간이 보였고 연구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중하는 모습이었죠. 특별 연구실에서 박영진 박사는 직물 지문 인식 기술을 소개했어요. 모든 직물이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AI는 이 패턴을 인식하여 맞춤형 관리 방법을 찾아낸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세탁기를 넘어 패션 산업 전반에 혁명을 가져올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연구팀과 미국에서 온 우리 엔지니어들이 헤리티지 AI라 명명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독일의 전통적인 세탁 기술과 한국의 AI를 결합하는 시도는 빠르게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첫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외관은 클래식한 독일 디자인, 내부는 한국의 첨단 AI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세탁기였어요.
특히 오래된 럭셔리 의류를 복원하는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연구소에 침입 시도가 있었어요.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 막았지만 리처드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기술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소 보안을 강화하고 난 후 프로젝트는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미국과 유럽의 럭셔리 호텔 체인들이 시제품 테스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빈티지 의류 복원 능력은 패션 업계에서 극찬을 받았죠. 어느 날 연구소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회사의 CEO 한스 밀러였어요. 그는 한국까지 직접 찾아와 협력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시제품을 직접 테스트하는 한스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함께하며 나눈 대화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한스는 자신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과거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전통에 안주하며 혁신의 기회를 놓쳤다는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5달째 헤리티지 AI 세탁기의 첫 상업용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윌리엄 의장은 크게 만족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중국의 경쟁사가 우리와 거의 동일한 기술의 세탁기를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자료가 유출된 것이 분명했어요. 리처드의 경고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분석에 따르면 내부 누군가가 기술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컸어요. 다행히 핵심 알고리즘은 별도로 보관되어 있어 피해가 제한적이었지만 배신자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마지막 남은 과제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어떻게 헤리티지 AI의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었어요. 전 세계 지사의 마케팅 담당자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리처드의 자리는 공석이었어요. 그가 의심의 대상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회의는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헤리티지 AI를 독일의 전통을 이은 고급 제품으로 포지셔닝하자고 주장했어요. 반면 저는 진정한 혁신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전통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박영진 박사도 의견을 보탰어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두 문화가 융합되어 탄생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균형이라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졌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독일 본사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경쟁사가 유출된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 제품을 이미 유럽 시장에 출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속보 영상을 함께 확인했죠. 외관은 우리 제품과 놀랍도록 유사했으나 내부 기술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윌리엄 의장이 급히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이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 기술을 지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메일함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협력 제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일 회사에서 온 제안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AI 기술과 자신들의 전통적인 제조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죠. 누가 기술을 유출했는지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어요. 리처드가 중국 회사와 몰래 접촉했던 이메일 증거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직접 조사한 결과였죠. 리처드는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였어요. 그의 배신이 확인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박영진 박사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 전략을 완전히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헤리티지 AI의 핵심 기술을 더 진보시켜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자 패브릭 인식 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기존 AI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이 기술은 원단의 분자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개발 기간은 6개월, 추가 예산도 필요했습니다.
윌리엄 의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즉시 승인했어요. 위기는 혁신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도약을 할 때요. 그렇게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체류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어요. 제 역할도 단순한 협업 관리자에서 공동개발 책임자로 격상되었죠.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서울로 모여들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서 온 섬유 과학자들이 박영진 박사팀과 합류했습니다. 연구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낮과 밤의 구분 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들의 열정이 놀라웠습니다. 3개월 차에 첫 시제품이 완성되었어요. 양자 기술을 응용한 이 시제품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더군요. 테스트 결과 원단의 손상을 90% 이상 줄이면서도 세탁 효과는 30%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0년 이상 된 빈티지 의류 복원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였어요. 어느 날 미국 본사에서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 왕실의 의상 보존 담당자였어요. 그들은 200년 된 왕실 예복 복원 프로젝트에 우리의 신기술을 적용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왕실 예복 복원 작업은 모든 이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옅어진 금실이 다시 빛을 되찾고 하나하나의 섬세한 자수가 원래의 선명함을 회복했죠. 영국 왕실은 공식 서한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 소식은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들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결과로 산더스, 구찌, 루이비통 등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들이 우리와의 독점 계약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십 년 된 빈티지 아이템의 보존과 복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이제 단순한 세탁기를 넘어 패션 헤리티지 보존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듯 했어요. 약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중국 경쟁사의 제품에 관한 첫 소비자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의 제품은 외관만 비슷할 뿐 실제 성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특히 섬세한 원단 관리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죠.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고 우리 제품의 주물량은 급증했습니다. 그즈음 박영진 박사가 저를 불러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단순히 협력 프로젝트를 넘어 한국과 유럽을 잇는 영구적인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글로벌 패브릭 인텔리전스 센터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직물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할 수 있는 장소였죠. 글로벌 패브릭 인텔리전스 센터 설립 제안은 미국 본사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윌리엄 의장을 포함한 이사회 전체가 서울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이 직접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길 원했던 것이었죠. 이 결정은 우리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서울에 도착한 날 특별한 시연회를 준비했어요.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타임캡슐 패브릭 복원 기술이었습니다. 100년 이상 된 실크 드레스가 몇 시간 만에 원래의 화려한 모습을 되찾는 광경은 모든 이사들의 감탄을 자아냈어요. 윌리엄 의장의 표정에서는 깊은 감동이 읽혔어요. 에드워드, 당신의 선택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꾸었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다음 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연구센터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독일 회사와 한국 기업 간의 역사적인 합작법인 설립도 결정되었어요. 두 회사의 강점을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합작법인의 이름은 헤리티지 인텔리전스로 결정되었습니다. 첫 제품 라인업은 AI 세탁기뿐만 아니라 빈티지 의류 복원 서비스, 럭셔리 호텔용 특수 세탁 시스템까지 포함했어요.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양자 패브릭 인식 기술이 자리하고 있었죠. 합작법인 발표는 전 세계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가 아시아 기술과 손잡는다는 소식은 가전산업을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더군요. 발표 직후 중국 경쟁사는 자사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들의 기술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이었습니다. 리처드의 배신으로 시작된 위기가 오히려 우리 회사의 큰 도약을 이끌어낸 아이러니였죠.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특별 만찬이 열렸어요. 박영진 박사는 건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의 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찬 중에 윌리엄 의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새로운 합작법인의 초대 CEO를 제게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완고하게 독일 전통만을 고집했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이끌게 된다니 감회가 남달랐죠.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혼란스러웠던 마음과 지금의 확신에 찬 모습이 대비되어 느껴졌어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CEO 제안을 정식으로 수락했어요. 그리고 합작법인의 본사를 서울과 베를린 두 곳에 동시에 설립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두 문화의 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이었죠. 이사회는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취임식 날 세계 각국의 미디어가 모였습니다. 제 취임사는 간결했지만 명확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합병이 아닙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던 한민수 대표에게 특별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의 세탁 서비스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의 기술은 세탁을 넘어 패션 산업 전반에 혁명을 가져왔어요. 오래된 의류를 복원하는 일에서부터 환경 친화적인 소재 개발까지 직물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는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두 도시의 문화적 차이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제게는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가끔 뉴욕 맨해튼의 한민수 프리미엄 런드리를 방문할 때면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곤 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패브릭 인텔리전스 센터 1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박영진 박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 과학자들에게 연설했습니다. 혁신은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다른 문화의 강점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윌리엄 의장은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의 마지막 이사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한국 기술과 협력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가끔 리처드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 새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한 듯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배신이 우리에게는 더 큰 성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저하고 있는 변화가 있다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의 기술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